다음으로 동탄성심병원의 정태군 선생님께서 클리니컬 밸류 오브 어피니티 퓨전 데이터 드리븐 인사이트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태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어피니티 퓨전과 관련해 논문 관련 소개입니다. 먼저 심장수술 후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수술 과정에서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많이 밝혀져 있고 원인대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 엠볼라이는 수술 후 인지장애의 가장 중요한 발생 원인입니다. 마이크로 엠볼라이의 가장 확실한 소스는 CPB 동안 사용되게 되는 익스트라코프리얼 서킷 그 자체이다라고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카디오풀모널 바이패스 또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마이크로 엠볼라이가 생기지 않을 테니 가장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미세색전의 원인은 CPB 사용 시 발생하는 미세기포, 미세입자, 지지입자 등이 뇌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ECC 서킷에 포함되는 옥시네이터, 필터 퍼포먼스에 따른 기포 제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색전의 영향은 국소적 뇌혈 및 미세출혈로 인한 인지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체온 및 세레브랄 하이폭시아도 인지장애를 발생한다 설명하고 있으며 원인으로는 인위적 저체온 및 심정지, 재가온하는 과정에서 뇌 대사율에 따른 뇌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영향으로 뇌 대사율 감소로 인한 회복지연 및 인지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술로 인한 염증 반응도 인지장애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체해순환 중 인공장치에 혈액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통해 세레브랄뿐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장수술과 CPB 과정에서 SIRS 반응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순환 혈액이 익스트라코포리얼 서킷 또는 공기가 넌 엔도시리얼 라이닝에 익스포저되거나 CPB를 통해 발생되는 하이포세미아 및 쉐어스 폴스 즉 전단력과 이스케믹 리퍼션 인저리 및 외과적 손상으로 인해 내독소 방출 및 산염기 임발란스와 히모다일루션이 발생되는 과정들로 인해 뇌혈관 투과성 증가, 부종, 신경세포 손상 등에 의한 영향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CPB 운용으로 인해 저혈압 및 블러드플로우의 불안정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희석 및 비박동성 혈류의 공급으로 인해 급격한 혈압 변화의 원인으로 저혈압 및 혈류의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혈류 및 산소 공급의 일시적 불안정 원인으로 국소적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소프로람과 같은 일부 휘발성 마취제 또는 진정제가 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단기 기억력 장애 또는 인지 손상 유발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기존에 기저 인지 장애가 있거나 당뇨, 고혈압, 뇌졸중, 과거력 등 기존에 가지고 있거나 겪었던 상황에서 수술 인지 저하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적 예방 전략은 수술 전 인지기능 평가를 시행하고 고위험군 선별 및 맞춤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PB 과정에서의 대응은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수치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인지장애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보다 여기 계신 최혜선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BIS 모니터링을 통한 마취 심도 조절을 통해 과도한 뇌 기능 정지 저하를 방지하고 심장수술 전반적인 과정에서 염증 억제 약물 및 장치 사용, CPB 과정에서 제로 발라스트 루트 헤모필트레이션을 통해 염증 최소화 전략을 활용해야 하며 지속적 뇌혈 모니터링을 통해 로우 블러드 플로우를 감지하고 대응하고 예방함으로써 POCD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드밴스된 옥시네이터를 사용해서 선제적으로 폐로에 유입되는 미세색전을 줄여 뇌혈관 손상을 방지하고 펌프에 형성되는 블러드 플로우를 라디알 플로우로 만들어냄으로써 블러드 플로우 균일화를 통해 라미나 플로우를 유지하고 터블런스 플로우를 예방해서 가스 교환 효율을 상승시키고
세레브럴 하이폭시아 및 혈전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디알 블러드 플로우의 형성으로 낮은 프레셔 그라디언트, 혈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블러드 스태그네이션의 감소로 인한 혈전 형성 위험 감소, 효율적인 열 교환 및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며 프라이밍의 감소로 히모다일루션의 최소화 전력으로 산소 전달이 증가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로 표면의 코팅을 통해 혈수판 활성화를 억제하고 염증 반응 감소로 인한 뇌부종, 신경세포 손상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낮은 프라임 디자인으로 블러드 플로우 로스 최소화로 혈액학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아, 노인, 여성 환자 등 전체 체액량이 적은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반에 걸쳐서 미세 색전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수술 필드에 CO2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던가 TE를 통한 심장 내 공기를 완전 제거 상태에서 체순환을 종료하고 대동맥 시술 시 경동맥 압박을 통하고 카디오토미 벤트서커 운용 중에 과도한 음압이 형성되지 않도록 회로에 에어벤팅 장치를 사용하고 젠틀하게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약물, 기술 등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대한 내용은 200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김대희 선생님께서 심장판막 수술 후 인지장애라는 석사 논문을 통해 발표된 내용입니다. 심장판막 수술 예정 환자 69명에서 총 14명에서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고 수술 중 뇌산소 포화도 저하와 인지장애 간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인지장애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예방 방법으로 높은 퀄리티와 진보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피니티 퓨전과 관련된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은 2010년경 아피니티 NT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2012년 9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CE 마크를 획득하였고 2013년 1월 미국 FDA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4년 4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첫 수술에 사용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미국 및 유럽 병원에서 사용을 시작으로 관련 성능 비교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는 인테그레이티드 아트리얼 필터 옥시네이터 중 글로벌 마켓 쉐어에서 1등 제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 500명 이상의 퍼큐셔니스트와 협업하여 설계되었다 강조하고 있고 아피니티 NT를 보완하여 인테그레이티드 아트리얼 필터, 라디얼 플로우, 밸런스 및 코티바, 바이오 액티브 등 다수의 기술적 혁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FDA 문서에서 약 18개 항목의 성능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출고되어 있는 모든 동맥혈 필터 포함 옥시네이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퓨전 개발 상용화 후 2014년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로얄 노스쇼어 하스피럴 퍼퓨전 앤 워터 트랜스퓨전 유닛 및 마취과 페인 매니지먼트 디파트먼트에서 인테그레이트 아트리얼 필터 아피니티 퓨전 옥시네이터와 아트리얼 필터가 세퍼레이트된 아피니티 NT 옥시네이터 사이의 에어 트랜스미션 비교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구 목적 및 배경은 심장 수술 후 인지장애는 미세색전이 중요한 원인이며 25 마이크로미터 뎁스 필터를 가진 동맥 필터가 포함된 아피니티 퓨전이 38 마이크로미터 스크린 필터를 가진 NT보다 최신 모델로서 마이크로 버블 제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가를 바탕으로 유랑 변화를 통해서 기포수, 부피, 크기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험 설계는 디에어링을 가지고 있는 폐쇄형 루프 리서큘레이션 블러드 시스템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퓨전과 NT를 3개씩 위치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알부민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적혈구를 통해서 21%의 헤마토크릿을 유지한 상태에서 30ml의 공기를 2기압으로 비너스 리저버 입구에 주입했습니다. 관류량은 분당 3리터와 5리터 두 종류의 관류량으로 각각 측정했으며 10에서 50 마이크로미터를 측정하는 초음파 도플러를 이용하여 유입된 공기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지점은 옥시네이터 아울렛 80cm 부분에서 측정하였으며 측정 시간은 공기 주입 후 1분, 2분, 3분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해 동일 회로에서 장치를 바꿔가며 정량적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펌프 플로우 3리터와 5리터에서 측정된 버블 카운트는 처음 1분 후 측정해서 3리터보다 5리터에서 더 많이 측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며 퓨전에서 NT보다 더 적은 버블이 측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분 후 측정에서는
양쪽 옥시네이터에서 확연히 줄어든 버블 수를 확인할 수 있고 3분 후에는 거의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버블 카운트 실험 결과에서 퓨전이 항상 더 적은 버블 트랜스미션을 보였고 특히 초기 1, 2분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 볼륨에서도 버블 볼륨에서도 퓨전에서 NT보다 더 많은 마이크로 버블을 트랩하고 버블 트랜스미션 볼륨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로우가 높을수록 더 많은 버블 볼륨이 트랜스미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분 측정에서 가장 많은 볼륨이 측정되고 2분 측정에서는 확연히 줄어들고 3분 측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가 체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버블 사이즈의 트랜스미션에서 퓨전이 NT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 버블을 트랜스미션 시키며 세레브랄 엠볼릭 리스크 감소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관찰을 통해서 마이크로 버블은 더 높은 펌프 플로우에서 옥시네이터 아트리얼 필터 시스템에서 더 적은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된 펌프 플로우 레이트에서 옥시네이터 또는 아트리얼 필터 내에서 혈액 통과 시간이 직접적으로 단축되면서 유입된 기포가 떠오르고 제거되는 시간이 감소하게 되면서 더 많은 기포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 퓨전에서 공기를 캡처링하기 위한 두 단계 어프로치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으며 먼저 퓨전 옥시네이터의 인넷에 위치한 이 볼텍스 버블 트랩은 유입되는 기포를 유지한 후 카디오통 위로 퍼지시키게 됩니다. 둘째, 볼텍스 버블 트랩을 이스케이핑한 마이크로 버블은 점진적으로 촘촘해지는 번들 트랩에 의해 제거됨으로써 NT에 비해 에어 트랜스미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의 한계 및 재원에서 디바이스의 코팅 차이에서 퓨전은 밸런스 코팅으로 NT에 비해 생체 적합성 차이가 기포 제거 성능에 영향 가능성이 있다 언급했고 인비트로 환경이며 단일 공기 주입으로 실제 수술 중 반복적 기포 유입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공기 검출기가 50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공기는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고형색전 제거 능력, 카메라 적용 퓨전 비교, 임상에서 실제 POCD 연관성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비트로 스터디의 파라메터에 따른 내린 결론은 퓨전이 NT보다 기포 제거 능력이 우수하며 안전성이 더 확보되어 있고 버블 카운트, 볼륨, 사이즈 모든 항목에서 퓨전이 더 효율적이며 특히 고유량 상태에서 퓨전의 성능 우위는 뚜렷하며 그러나 두 시스템 모두에서 마이크로 버블의 일정 수준 트랜스미션 항으로 DCC 내 공기 유입을 줄이는 전략 병행이 필요하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3년 뉴질랜드에 있는 병원에서 동맥 필터가 포함된 3가지 디자인 옥시네이터의 임상 및 헤마톨로지컬 아웃컴의 영향에 대해 검증한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아트리얼 필터가 포함된 옥시네이터의 임상적 생화학적 퍼포먼스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바노바 인스파이어 8F, 테르모 FX 25, 엘렉트로닉 어피니티 퓨전을 비교했습니다. 핵심 비교 항목은 트랜스퓨전, 체스트 레인 아웃풋, 리오퍼레이션, 입원기간, SRS 반응, 응고기능 변화, 단백질, 편의석 변화 같은 다양한 인자를 비교하였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심장 수술을 받은 150명의 환자에서 각 옥시네이터마다 50명씩 배분해서 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각각의 옥시네이터마다 그룹 S, 그룹 T, 그룹 M으로 명칭하였고 히모글로빈, 프로틴, 알부민, 화이트 블러드셀, CRP, 플레틀 카운트, 코아귤린 테스트, INR을 포함하는 루틴 블러드 테스팅 프로토콜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가설은 세 종류의 옥시네이터가 유사한 프라이밍과 플로우 레이트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바이오 패시브 및 바이오 액티브 코팅에 의한 바이오 케미컬 및 클리니컬 아웃컴의 차이를 가지는 원인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각 옥시네이터 부분에서 특정 부분은 리바노바 인스파이어 8F의 옥시네이터 BSA는 1.75 세큐미터로 타사 제품에 비해 작지만 프라이밍 볼륨이 351cc로 100cc가 더 많다는 것이며 타사 제품에 비해 작은 BSA에서 맥시멈 플로우는 타사 제품에 비해 1리터를 더 보낼 만큼 산소 전달 능력이 높다는 것이 제 스스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논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논문을 확인을 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궁금증 남아있는데 제가 인스파이어 8F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험이 가지고 계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자의 특징입니다.
나이는 세 군 3군에서 비슷합니다. 세 군 모두 남자 환자의 비율이 높고 복잡 수술은 메디토닉 그룹에서 더 높았습니다. 기관 삽관 시간의 경우 메디토닉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B 타임도 복잡 수술 케이스의 증가로 메디토닉 군에서 길게 측정되었습니다. 에어티 크로스 클램프 타임 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2는 각각의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에 대한 각각의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그룹 모두에서 드레인 아웃풋은 사례의 복잡성에 대한 연구 정의를 바탕으로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그룹에서 필요한 수혈 횟수에는 절대적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블러드 프로덕트가 토탈 리오퍼레이션 넘버를 포함하기 때문에 드레인 아웃풋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이유일 수 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테르모 그룹이 코아귤로패시로 인한 리오퍼레이션 케이스가 더 많았습니다. 다른 두 그룹은 주로 서지컬 원인으로 인한 리오퍼레이션 케이스가 더 많았으며 병원 입원 기간 측면에서 메디토닉 그룹은 한 명의 환자가 4번의 리오프닝을 받은 환자가 138일 동안 입원했기 때문에 평균 입원 기간이 더 길어졌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염증 반응 및 SRS에 대한 결과에서 SRS의 임상 기준은 소린 그룹과 메디토닉 그룹에서 5명의 환자가 달성한 반면 테르모 그룹에서는 11명의 환자가 달성되면서 가장 많이 발생되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SRS 크라이테리아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조건 중에 2개 이상이 발생했을 시 시스테믹 인플라메이토리 레스폰스 신드롬이 발생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자에서 12시간과 24시간에 이 CRP 값이 절대적으로 증가했고 컴플렉스 및 넌 컴플렉스 환자의 하이 그룹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언급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그룹 간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높은 CRP 레벨이 달성되었습니다. 반면 이 화이트 셀 카운트는 수술 직후 2배로 증가했고 24시간 후에는 약간 감소하여 CRP와 WCC 반응이 가변적임을 나타냈습니다. 혈 희석 및 단백질 변화에서 프로틴과 알부민 레벨은 CPB의 프라이밍 플루이드의 영향에 의해 감소하고 CPB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알부민 레벨이 감소했습니다. 24시간 결과에서는 소린 그룹과 메디토닉 그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알부민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탈 프로틴 레벨은 수술 후 소린 그룹에서 테르모 그룹과 메디토닉 그룹에 비해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헤모글로빈은 프라이밍 플루이드의 약 데시리터당 30g으로 드랍되었으며 세 그룹 모두에서 균일했습니다. CPB 전후의 레벨은 비슷했지만 수술 후 3시간 헤모글로빈 레벨은 포스트 CPB 수치인 15g보다 높았지만 24시간에는 10g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소린 그룹에서 단백질 손실이 가장 많고 혈액 희석 가능성이 높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응고 기능의 변화는 플레틀릿 카운트는 수술 후 감소하여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세 그룹에서 절대적 혈소판 수치는 리터당 80에 10의 6승으로 감소하며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소린 그룹과 메디토닉 그룹은 수술 전후 레벨을 비교했을 때 APTT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테르모 그룹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INR 레벨은 수술 후와 24시간 T0, 즉 수술 전에 비해 세 그룹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세 그룹을 비교한 결과 메디토닉 그룹에서 소린 그룹과 테르모 그룹에 비해 INR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메디토닉 퓨전 옥시네이터의 콜티와 헤파린 코팅이 INR 상승과 연관되어 있어 보이며 간기능 취약 환자에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피브리노겐 레벨은 소린 그룹에서 낮았으며 메디토닉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테르모 그룹과 비교해 유의성에 접근한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혈과 입원기관의 연관성은 심장 수술을 위한 혈액관리 지침은 최근 2017년 EACTA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이를 표준에 통합했습니다. 입원기간 측면에서 세 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더 길어진 입원기간의 중요한 예측인자는 RBC와 FFP의 수혈이었으며 플레틀릿, 크라이오의 수혈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군의 제품에 대한 특징을 바탕으로 장비별 환자군 적합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자체적인 단점이 있었고 서로 다른 옵시에이터 간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전과 컵처리스 팀이 각 환자에게 최적의 옵시에이터가 선택 옵션을 테일러링하도록 지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임팩티브 엔도카디아이티스, 리도 서저리 또는 밸브 서저리, 대동맥 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와 같이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는 아마도 소린 또는 메트로닉 제품으로 더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하고 있고, 반면 간질환이나 상천판 분연증 환자에서 INR이 증가되어 하기 때문에 메트로닉 옥시네이터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알부민 혈증 환자, 엔지오텐신 커버팅 엔자임 이니비터를 복용 중이거나 장기간의 수술은 바소플레자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린 옥시네이터는 피해야 할 것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에서는 메어트로닉 옥시네이터가 단백질 유지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플루이드 오버로드는 입원 일수를 증가시키거나 이뇨제 복용 일수를 증가시키며 운드 인펙션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라임 볼륨 및 추가 수액을 복제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옥시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퍼퓨셔니스트의 선호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 참여한 퍼퓨셔니스트에서 소린 인스파이어 8F 옥시네이터는 퍼널 쉐입 리저버의 형태로 가장 선호되는 디자인이었고, 리저버 볼륨을 더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퍼퓨셔니스트에게 가장 더 안전한 선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 그룹 간의 출혈, 수혈, 재수술 및 입원 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바이오케미컬 및 헤마톨로지컬 테스트 결과는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결국 또 강조를 하는데, 퍼퓨셔니스트의 선호도와 옥시네이터 디자인은 선호되는 옥시네이터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Q&A 시간이 사실 그 뒤쪽에 마련이 돼 있어서 다음 발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고대